네, 여러분, 한번 이제 다시 돌아볼게요. 예, 쭉 돌면 여기다가 제가 당시 기준으로 환율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다시 넣었어요, 가격을. 예, 이게 이제 지금 원화는 아닌데 그 당시에 원화 기준으로 계산을 하려고 원화로 바꾸려고 다 픽스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예, 쭉 바꿨고요, 제가. 그리고 계산된 값들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무의미하고 이 밑에 디스크립션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을 이제 넣은 이유가 여기서 상품들이 어떤 상품들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를 이제 스큐 단위로 판매된 이 히스토리를 몇 개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이 값을 베이스로 밑에다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 카운트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밑에 예, 에그 해가지고 묶어줬죠 지금. 그룹 바이도 넣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 디스크립션 기준으로 그룹 바이 해서 에그 해서 비슷한 것들을 전부 썸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상품별로 판매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1분위수와 3분위수 우리가 흔히 아는 이 4분위수 있잖아요. 이 4분위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4분위수를 기준으로 값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코드를 짜놓고도 제가 너무 오랜만에 보고 이게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어주고 버벅버벅 거리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어떡하죠 저? 네. 일단은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코드는 원하시면 제가 그냥 공유를 드릴게요. 코드는 별도로 공유를 드리고 제가 설명은 이 영상을 통해서 남겨놓을게요. 자, 사실 그래서 이 4분위수 같은 경우에는 이 4분위수를 기준으로 이제 기준점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4분위수 작업을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수량과 비용, 그리고 실제 제가 지금 고친 비용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들 있잖아요.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들의 값을 여기 보시면은 인보이스가 있잖아요. 이 인보이스 값들을 이제 조금 하나하나씩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거는 설명이 너무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더니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보이스 데이터. 이 데이트 값 같은 경우에는 왜 잘라놨냐면 이제 최근성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센트를 뽑기 위해서 최근에 구매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인보이스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이걸 가지고 다 날짜를 쪼개서 그 이제 이 리센트라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찍혀져 있죠. 고의 아이디별로 이렇게 최근에 이제 구매 건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리퀀시, 그러니까 빈도 측정을 해야 돼요. RFM의 F 측정해야죠. 그래서 F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아이디로 묶고 커스텀 아이디 묶어서 보이스 데이트로 보이스 데이트로 묶었어요. 그렇죠? 날짜가 있으니까 날짜 기준으로 빈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빈도가 12, 7, 5, 4, 1, 21, 1, 1, 2, 7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니터링. 요거는 이제 그 최근 한 달간 기억이 안 나냐. 자, 거래 규모죠, 규모. 자,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최근성은 여기 있고 규모예요, 규모. 고객이 구입했던 총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실제로 얼마나 이제 소비했는지 파이 보겠다는 거죠. 그 파이를 보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모네타리. 자, 여기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다시 그룹 바이 해서 뭘로 묶었죠? 여기는 뭘로 집어넣었죠? 픽스드 프라이스로 묶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당 구매한 금액을 넣어놨어요. 바로 규모.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서 점수화한 거예요. 지금 여기 리센트 프린컷이 그 다음에 저기 모네타리 이렇게 세 가지 나오죠. 요거를 값을 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별로 다 모아놨으니 이걸 이제 점수화하겠다는 거예요. 점수화. 큐커트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5, 4, 3, 2, 1 이렇게 라벨 값을 접어놓고 최대 5점까지 쭉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저기 프리퀀시가 높다. 그럼 프리퀀시 점수가 5점. 7 같은 경우에는 4점. 5, 4점. 4, 3점. 한 번 방문은 1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져요. 이 점수가 매겨진 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썸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텍스트 단위로 묶은 거예요. 2, 5, 5 다 더하면 얼마죠? 12죠. 그게 아니고 2, 5, 5로 텍스트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밑에 세그먼트 맵을 만든 거예요. 값이 이러면 무슨 고객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눈 게 가입 후 신경도 안 쓰시는 고객, 끝나버린 고객,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분은 안 봐도 저희가 점수를 알겠죠. 거의 111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 불만 상태의 고객님, 그 다음에 이제 곧 우리를 떠나려는 고객, 신경 써야 하는 고객. 네. 이게 이제 점수를 가지고 요 텍스트 값 211, 535 이런 걸 가지고 요 앞에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1에서 2까지 혹은 3에서 4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뭐 1이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가입 후 신경도 안 쓰시는 고객, 뭐 끝나버린 고객의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3 신경 써야 하는 고객, 예, 우수 고객 4 5 4에서 5, 2에서 3, 예, 그다음에 5, 4에서 5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 값을 베이스로 해서 결과를 뽑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끝나버린 고객의 상태는 134예요. 134. 네, 방문을 생각보다 했고, 매출도, 구매도 좀 하셨죠? 근데 이제 프리퀀시 자체가 낮죠. 낮고, 그 다음에 이 최근 날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498일. 498일이죠? 밑에 분 보세요. 21일 만에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언제 왔냐라고 하니까 498일. 그러니까 1점 받았죠. 1, 3, 4. 그러니까 이 패턴을 가지신 고객님은 끝나버린 고객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땡겨도 뭐 네트워크 광고를 하든 CRM 마케팅을 하든 땡겨도 대부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 쪽보다는 CRM 마케팅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세팅을 실제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의 맞아 떨어지긴 해요. 거의. 제가 사실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화가 돼요. 저 패턴과 저 값과 거의 유사한 고객님들은 보통 다시 안 오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최고의 고객님들도 계시죠. 한 달 안쪽으로 방문도 여러 번 하셨고 매출도 많이 구매도 많이 하셨고 요렇게 해서 스코어 만들고 세그먼트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요 끝에는 제가 그냥 일단 만든 건데 세그먼트 단위로 예를 들어 뭐 평균, 중앙값, 뭐 카운트, 표준 편차 이런 것들 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제 별거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나눈 거고 요거를 이제 평균을 이렇게 되면 이제 평균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을 보려고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입 후 신경도 안 쓰시는 고객님들의 평균 최근 방문 일수가 497이라는 소리예요.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최고의 고객, 잠재적인 우수 고객, 요즘 신경 써야 되는 분들, 신규 고객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한 60은 아니네요. 한 100 미만? 70 이하죠? 70 이하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하려고 제가 사실 넣어놓은 거였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다른 값들을 보시겠다 하시면은 여기다가 다른 값들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것들. 값을 넣을 때 이제 뭐 min, sum 이렇게만 이제 사실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짧게 정리했어요. 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서, 분석 목표 정의, 고객을 분류하고 고객별로 알맞는 소구, 소재를 설정하라 하여 광고를 세팅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분석, 인사이트, 도출, 특징 분석, 적용, 결과 분석. 자, 이 세 가지입니다. 특징 분석부터 해볼게요. 우수 고객, 잠재 우수 고객, 최고의 고객들의 아이고 여기 의를 두고 썼네. 네. 최고 고객들의 쿠폰 서비스 특징을 파악함.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은 타임 쿠폰. 네, 이거는 실제로 제 실화입니다. 네. 쿠폰별로 다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주로 이제 결제하신 패턴들, 결제 옵션들, 뭐 예를 들어 쿠폰 같은 경우도 쿠폰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우수 고객들이 활용했던 이제 뭐 쿠폰들, 뭐 이런 쿠폰이 있죠. 지금 여기는 타임 쿠폰을 신경 써야 하는 고객들과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함.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쿠폰 제공 소재와 후광 효과 소구가 결합된 카피가 사용되어진 광고 집행. 예.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 말만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텍스트도 이상하게 썼나. 예, 한글도 이상하게 썼어요. 예. 그래서 요런 소재와 소구가 결합된 이제 광고를 집행했다. 예. 이거는 이제 사이트 내에 어떤 디스플레이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외부의 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규 고객 대상 2개월 후 우수 고객 편입률 13%에서 30% 상승. 이거는 실제로 가장 최근에 최근에 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저는 실제로 편입률이 4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편입이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회원가입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보통 이제 한 1에서 2% 정도였는데, 거의 한 4%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회원가입이 뭐 얼마를 데려오든, 뭐 예를 들어 사실 한 1000명 정도 예를 들어 데려온다고 하면, 1000명 정도가 홈페이지에 들어온다고 하면, 4에서 5%니까요. 한 40에서 50? 그런 식으로 늘었습니다. 2%대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저는 이제 늘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이제 맡고 있던 클라이언트가 1000명 기준으로 제가 아까 한 40명, 50명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한 10명, 7명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를 얼마 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자그마치 4년이나 됐습니다. 온라인 전문 몰을 운영을 해서, 그 음식 쪽인데, 푸드 쪽인데요. 4년이 됐습니다. 4년 돼서 그렇게 나왔는데, 확실히 팍 늘긴 하더라고요. 그런 쿠폰들을 활용해서 고객들한테 주로 신규 고객한테 뿌리고, 2개월 후에 이 사람들을 이제 우수 고객으로 편입하는데, 사실 멤버십 계획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일단 그거 빼고서라도 기본적으로 회원이 느니까 당연히 매출 볼륨이 조금씩 커지게 됐고요. 실제로 뭐 매출이 처음에는 안 늘었어요. 일주일간은 안 늘었는데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RFM 가지고 정리 한번 하고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 동아리 연구회를 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을 모집하려고 해서 예, 관심 있는 분들 계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는 게시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예, 간단한 소개해 주시고 저랑 간단하게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